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7대 방침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민족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 활동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활동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순회 강연회 보고입니다.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문화원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오늘과 같이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설명회에서 말미에 특정인에 대한 선고도 있었습니다. 이력소송 재판을 등장 금품받아가고 지금까지 결과 없이 세월 낳기만 하는 단체장으로 인해 일본놈 그렇다 치고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들의 소행을 밝혀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5월 10일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집행부 포항 간담회에 정재진, 고규식, 임내, 이태근 참석하고 재단법인 주소, 정관 확정, 임원 구성, 발대식 일정, 전국순회 설명회 일정 등을 논의한 바를 차기회의에서 인준받기로 결의, 공익을 위한 집행부 활동, 경비 등의 여비는 회비와 참조금 재정에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임원 간담회 겸 2차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태안문화원과 같이 특정인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재단 설립 이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을 설립하려 하는가? 783만 유족사회를 결집할 국민평화재단이 필요합니다. 한일회담 대일 청구권 자금 환수를 통한 783만 국민 결집도 요구됩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의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6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일제의 침략 전쟁 범죄와 인적 피해 배상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제가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 설치한 침략용 철도, 도로와 수탈용 경제, 농업, 문화, 산림, 녹화 등을 일제가 투자하고 억지 주장하는 점에 대응하지도 못했고 미 군정에 의해 몰수당했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 굴욕적인 지경에 처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생각에 짜낸 계책으로 태평양 전쟁으로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소, 노무자들의 사망자, 실종자, 생존자들의 피해에만 배상을 요구했는데 일본과 합의한 금액이 3억 9,122만 2,200불이었습니다. 이렇듯 대일 청구권 자금 전액이 피해자 배상금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이 피해자 이렇듯 대일 청구권 자금 전액이 피해자 배상금이고 이 피해자 배상금에 대한 국가는 대일 청구권 권리금의 전입이 전제된 후 곧 민간인의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으나 정부의 정부 형태의 배상금이 10년간에 걸쳐 분할 전입된다는 점을 시각하여 그 전입이 인자되는 1975년도에 보상을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당시 경제기업원을 서두르고 있던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던 정부로서는 이 자금을 산업의 기반된 개발을 통하여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으므로 그간 민간인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미루고 왔던 것이다. 이런 일제 침략사 역사정육과 도서출판 사업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된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민족 고유 홍익 인간 정신을 반영하여 동양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783만 유족 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수본 사업으로 유족 사회 결집의 출발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일 회담에서 합의한 피해자 수와 배상금 청구액입니다. 여기 보면 생존자 64만 8,081명 이렇게 인원수에 보면요. 노무자가 64만 8,081명, 군인 군속이 28만 2천명, 합계 93만 81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배상금으로 200불을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배상금 청구액은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제공하고요. 부상자, 사망자, 합계금 수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회담에서 피해자를 규정하에 실종자, 행방불명자, 병사자, 사건 사고사, 무용고자가 누락되었으므로 우리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피해자 추가 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그 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원안사항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처와 실태입니다. 김오희라 메모 등은 불력적인 한일 회담으로 그나마 받아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의 배상금을 당시 한국 정부는 정권 유지용 국가기관 산업에 투자하고 피해자에게는 요식에 불과한 입마금에 급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주로서 가담하고 관여한 수혜 기업으로는 포스코 농협협동조합과 농협진흥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의 한국외환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금은 친일 정권에 의해 이렇게 횡령을 당했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창설 당시 투입 자금을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3조 8,899억 원을 한국 정부에 반환을 했습니다. 세수까지 합치면 무려 14조에 이릅니다. 이 반환금은 마땅히 피해자의 몫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반환금은 피해자의 손에 단돈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단돈 한 푼에 대한 것은 제가 일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1916년도 30억, 2014년도에 30억, 지난해 2023년도 11월에 40억 이렇게 해서 포스코가 100억을 출연했습니다. 바로 여기 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우리 돈인데 어디에 전용해도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은 제사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우리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이 자금을 기필코 받아낼 방침입니다. 벌써 받아냅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함께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관료 2번 피해자 결정 규정 강화 확대를 통한 783만 유족 사회 전국 통합 꼭 필요합니다. 원안 1 운영했던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 규명 및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규정한 지원 대상 피해자는 사망자와 중증 부상자와 일부 생환자에만 국한하여 생존자와 경상자 그리고 강제동원이 사실적으로 인정된 자라 할지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안이 따라서 생존자와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 103만 2,684명 가운데 11만 420명 여기에 포함된 게 사망, 행불, 부상, 장애, 미수금, 의료지원금 2015년 4월 현재에게만 지원 혜택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나머지 99만 2,264명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이 전무함으로 피해자 결정 규정을 강화하여 이들에게도 배상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첨언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일본도 그렇고 저희들 대한민국도 그렇고 피해 유형에 따라서 남북한 통틀어서 그때 36년 동안에 남북한 통틀어서 우리가 1,800만 숫자에 783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지금 100만 명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존자 확인을, 피해자 기록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들이 미미합니다. 90만 명에서 120만에서 왔다 갔다 언제든지 숫자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50만 명에 대한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입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우선을 해야 될 게 무슨 일입니까? 입법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뭡니까? 그래서 참 아쉽다는 거고요. 오늘 여기에 우리 또 관계되는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실책을 보완할 우리 재단이 설립이 절실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 한국 정부의 대일 국정 난제 대역과 해결 기능입니다. 여기에 밑에 표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기존 행안부 재단 여기입니다. 우리의 지원재단 이 자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은 한민족 평화재단, 제일 약칭으로 이제 한민족 평화재단으로 약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체 행안부에서 지금 있는 재단은 정부의 어떤 의도대로 가는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재단입니다. 여기서 비교 내용을 보면요, 유족회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재단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자료들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아주 높습니다.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정부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기본 운영 효율성입니다. 지금 정부에는 모든 내용은 지금 우리 피해 유족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단 설립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 효율을 보면 정부는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해서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수익 사업을 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희들이 대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섰을 때는 국제법이랑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대신하면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지사업 효율 효과성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는 직접 복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금 조성도 하는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족들과의 소통입니다. 정부는 형식이 지나지 않은 형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들은
공식적인 소통을 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통합을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를 마련한 게 누구 때문에 누구는 돼, 안 돼, 이거 없습니다. 과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보고 한 마음 한 뜻이면은 그 누구도 다 보호를 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 참여는 대통합으로 가겠습니다. 대일 외교 갈등 수준입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건 저희들이 민간인으로서 민간단체로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유족 분들도 그렇지만 원한이 많습니다. 일본보다도 가해자들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 재단의 원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세월납기 하고요. 피해자들 우리 피해 생존자들이 한 분 한 분 자고 나면 한 분씩 지금 돌아가십니다.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찬물도 넣고 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돌아가시고 없으면은 유족들 뭐 근거 있느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네, 우리 한뜻으로 모아서 해야죠. 그 다음에 국정목표 부합성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임원들이 십시일반 개인적으로 개부금을 내고 호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자 인권 옹호 향상과 법리 정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박정희 정부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일부 피해자에게만 일마금으로 지급하고 정부 유지용으로 국가기관 산업에 투입한 정부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 규명 및 국내외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미숙조속한 규정으로 피해자를 한정한 점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전환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남행함으로 남아있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피해자들을 객관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피해자 인권 옹호 향상과 법리 정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시책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가져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유해봉안처 신설과 운영 내용입니다. 감독 이후 귀환하지 못하고 세계 각국에 산적된 국민유해 유골 위패 등을 조사하고 수습하여 봉안을 해야 합니다. 원하니 우주공원으로 부천을 떠도는 영혼 안치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원한사항 피해자 피해 유족 해외 동포 국민 희망을 대상으로 하는 낙골당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원한사항 통일조국 후손들의 유산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교국에 우리 국민유해 조사 지부 설치 이 부분은 우리 동남아시아 일제 피해국이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16개국입니다. 이 16개국에 우리 국민유해 조사 지부도 설치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서 한 분에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모셔가야겠죠. 예. 지금 이제 설명드린 이 내용입니다. 일본 놈들이 지금 와서 저희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놈들이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우리 피해 유족들한테 찾아와서 사죄를 할 놈들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재단이 대한민족 성전조합도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놈들이 와서 사죄를 할 수, 진정성을 갖고 사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거고요. 우리 역사의 기리기를 보존하고 두 번 다시 우리 36년 통한의 역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 교육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민유해 6월 봉안과 안치 실체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관동 대학살, 해남도 청안경 대학살, 원폭 사망자, 야수꾼이 합사 희생자, 우키시마호 폭식 학살, 이런 부분들 저 오른쪽을 보면요, 저희들도 어떤 이 책자를 통하고 해서 많이 보고 우리 이 교육 과정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했다면요, 저놈들이 저때 저렇게 자행을 했답니다. 이 귀를 베고 했지 않습니까? 저게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코모다, 관동 대학살, 원폭 사망자, 종군 위안부 사망자, 판관 뇌물 사망자 등등 저 나열되는 모든 우리 피해자들을 저렇게 납골당을 만들어서 무엇이라는 내용이고요. 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신 분이 우리 전재직 이사장님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어서 예산금 반환 청구서 대통령 앞으로 발송을 할 대일청구권 자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반환 청구서 내용입니다. 이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로 보낼 겁니다. 대일청구권 자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반환 청구서입니다.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 발신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전재직, 제목 대일청구권 자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반환 청구. 관련 근거입니다. 한일회담 일제청구권 소위원회 제7자, 제8차, 제13차 회담을 근거로 합니다. 광복 79년이 지나도록 일제 침략의 유물인 대일청구권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과의 위치와 함께 역사 참패일 것입니다. 국내의 법으로 경제 문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만 일제강제동원 강제 집단 학살 등은 인도의 반환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일청구권 자금 피해자 배상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회담 일제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 제8차, 제13차 회담을 근거로 합니다. 반환 청구 이유입니다. 당기 4294년 1961년 5월 10일 상호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한일 회담을 청구권 소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측이 밝힌 대로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서는 국내에서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를 이유로 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정의를 하고 우리 피해 국민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체결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원안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국내 수혜 기업은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외 10개 기업이었습니다.
단적으로 포스코는 국영기업으로 출범하여 김대중 정부 때 민영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3조 8천억 원을 반환을 포스코가 정부에 반환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영기업에서 정부가 하다가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반환한 거죠. 정부는 이 돈을 받아서 이 반환금은 전액 피해자 보상금으로 설립한 포스코에 11개 기업의 잉여금 적정 법의를 해서 동원 피해자 측에 전액을 반환함이 마땅합니다. 이를 이유로 청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첨언을 드리면 포스코가 이미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돈을 돌려줬는데 정부는 이 돈을 받아서 우리 피해자를 위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달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905년부터 12년부터 1945년 8월까지 40년, 2단계 기간은 1945년 8월부터 1965년 8월까지 20년, 3단계는 기간은 추후 결정을 할 겁니다. 반환 방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과 양측이 선임한 관련 전문가가 민간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재반 시행을 협의 결정을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2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 배상금 재액 반환을 결정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와 그 유족 측이 인정하고 지정하는 비영리 단체에 그 재반 시행을 용역 의뢰한다. 한 정부가 이를 감독한다. 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반환 금액은 1차 반환 금액 포스코가 민영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에 반환한 3조 8천억 원 이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2차 반환 금액 포스코 외 11개 기업에 투자한 피해자 배상금 전액으로 한일 청구권 자금 배상금은 2013년 그죠? 18년도 대부분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대강제동원 배상 판례에 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3차 반환 금액 포스코 외 11개 수혜 기업의 수혜 자금으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본평화재단과 협상한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4차 반환 금액 1차 반환과 2차 반환과 3차 반환의 추이를 계산한 금액 이 반환 청구 이후 1, 2, 3항으로 대일 청구권 자금 피해자 배상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오니 행정처리 절차에 준하여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정재진 주소 서울시 주소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해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가칭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담당자 정재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윤석열 비전 이렇게 해서 청구권에 대한 청구서를 대통령실로 발송을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징용 피해자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설명지를 공개합니다. 대일 한정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00만인 서명 연명부입니다. 이 부분은 직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대통령실에 보낼 청구서와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피해 유족과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 전체를 아울러서 서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저결에서 이미 지금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았고요. 오늘 이 장소는 경기도 피해자 연합회 행사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평일은 이 5월달 안에 경기도 전체를 다 뒤졌지만 대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한 과정에서 여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100만인 서명운동의 주변에 많이 공부를 해 주시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